네, 이게 제가 하고 있었던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도전은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노르웨이에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뀌다 보니까 좀 너무 시끄러운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스크립트도 따로 없고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친구랑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카메라, 마이크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노르웨이에서 도전입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지금 지내게 된 지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3주 있으면서 많은 것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언어 공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좀 더 조용한 장소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던 곳이 거기가 주말에 축제를 하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지금 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져서 조금 더 조용한 카페나 아니면 공원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도 막 흐려져가지고 비도 오고 그랬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계속 어디서 이야기를 할지 찾고 있습니다. 난 어디서 촬영을 해야 될까? 여러분, 드디어 조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왔던 카페인데 생각이 나서 왔어요. 지금 밖에 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고요. 커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언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네. 언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노르웨이에서 언어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이제 저의 도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매일매일 언어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튜브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하나를 골라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아기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듣고 그냥 반복해서 따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 앱이 두어링고예요. 사람들이 두어링고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게임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사실 언어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고 계속 복습하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이게 정말 끈기와 인내심이 요구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는 할 수 있으면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매일 노르웨이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 저는 어딘가를 이동할 때 보통 언어 공부를 해요.
왜냐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냥 하루 그냥 안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오슬로에 살고 있지 않고, 오슬로랑 가까운 드라멘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멘에서 오슬로까지 가는 시간이 기차를 타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두어링고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이제 모르는 단어나 문장들을 미리 공책에 적습니다. 조금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공책에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는 노르웨이어, 지금 이거는 영어니까요. I have been sitting at a cafe.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발음도 미리 공부를 하고 모르는 단어를 미리 공부를 해서 이렇게 기차에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그 전날 공부했던 거나 며칠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복습을 하고요. 사실 기차에서 잠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되게 지루해서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매일매일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일매일 공부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하고 있었던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도전은 뭘까요? 바로 친구 사귀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을 텐데요.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노르웨이에서 지내고 있고 노르웨이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노르웨이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도전이냐면 그 나라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과 노르웨이 사람들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오면은 그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의 친구라든지, 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면 다가가기가 쉬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통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걸었어요, 저한테. 뭐 미술관에 갔을 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오늘 날씨 좋지 않아?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이나 노르웨이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걸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어플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어플이 헬로우톡입니다. 헬로우톡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지금은 노르웨이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친구들도 사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을 보면은 프로필이 있잖아요. 프로필이 있고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좀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저는 제가 먼저 메시지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그 사람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를 저는 좀 제가 먼저 도전을 많이 했어요. 만나서 좀 안 맞는 사람이면 뭐 다음에 안 보면 되고
만났는데 성격도 비슷하고 미래의 친구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보자고 하거나 뭐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게 큰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하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졌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음, 저는 그걸 느낄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성장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책을 읽으면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성장한다고 느끼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제 사고방식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너무 좋고, 이게 저한테는 나름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도전 이야기였고요. 제가 세 번째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자신감 키우기입니다. 음, 사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가끔씩은 자신감이 정말 사라질 때가 많아요. 특히 제가 지금은 노르웨이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노르웨이어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정말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노르웨이어로 주문을 하거나 노르웨이어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제가 MBTI가 E거든요. 외향형인데 엄청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씩 좀 내향적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야외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조금 어색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도전입니다. 음.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자신감도 키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네, 이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지금 노르웨이에 있고 노르웨이에서 지내면서 어떤 도전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도전이고 정말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해왔던 도전들, 그리고 하고 싶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전이라도요, 뭐 정말 사소한 도전이라도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도전하면서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밖에서 팟캐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어요. 소음도 너무 많았고요.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좀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실제로 한국인이랑 얘기할 때도 가끔씩 시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좀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도 재밌는 주제로 즐겁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